나폴레온 힐의 마지막 강의 제3부 17가지 황금 열쇠 인생 후반전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인생의 지도를 다시 그리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참 귀한 날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성공이 젊은 시절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성공에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오직 마음의 준비가 된 자만이 그 열매를 딸 수 있다. 그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부탁을 받고 20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물 507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공통으로 발견된 17가지 성공 법칙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이 법칙들을 단순히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이 법칙을 써서 위대한 삶을 일구었는지 생생한 사례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런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아, 내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제1부 성공의 기초를 다지는 법. 첫 번째 법칙, 명확한 중점 목표입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3살에 미국으로 건너와 방적 공장 노동자, 전보 배달원, 전신기사 등 온갖 허드렛 일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전반부는 돈을 버는 데 쓰고 후반부는 그 돈을 가치 있게 나누는 데 쓰겠다. 그는 이 목표를 종이에 적어 매일 읽었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 최초의 강철 공장을 세우고 철강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67세에 은퇴한 후에는 전 세계에 2,509개의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카네기 멜런 대학교를 세우고 평화궁을 건립하는 등 3억 달러 이상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목표는 무엇입니까? 손주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목표가 있는 노년은 치매도 비껴갑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확한 중점 목표의 유무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두 번째 법칙, 마스터마인드입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와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이야기입니다. 포드는 12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러 말을 타고 달려갔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거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곁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머니는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때부터 포드는 꿈을 품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겠다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런 포드에게 용기를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토마스 에디슨이었습니다. 1896년 포드가 자신이 만든 가솔린 자동차 계획을 발표했을 때 에디슨은 테이블을 쾅 치며 말했습니다. 자네 생각대로 가솔린 자동차를 만들어 보게. 포드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에디슨은 아내 말고 세상에서 내 꿈을 이해해준 두 번째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이후 매년 겨울 플로리다에서 함께 휴가를 보내며 서로의 꿈과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혼자서는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둘이 만나면 폭발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제3의 지능이라고 불렀습니다. 둘 이상의 마음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결합하고 협동할 때 보이지 않는 새로운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우리 올해는 이걸 해보자라고 뜻을 모아보십시오. 그 순간 우주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돕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법칙, 자기 확신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어린 시절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머리가 나빠서 뭘 가르쳐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내 아들은 천재야. 내가 직접 가르치겠습니다. 어머니의 믿음 덕분에 에디슨은 스스로를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전구, 축음기, 영사기 등 인류의 삶을 바꾼 수천 가지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자기 확신은 다른 사람이 심어줄 수도 있지만 스스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반복하면 그것이 진실이 됩니다. 네 번째 법칙, 신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념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마법이다. 인도의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무기도 군대도 없었습니다. 대영제국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그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비폭력으로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 하나로 그는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이가 너무 많아라는 생각 대신 내 경험이 빛을 발할 때다라는 신념을 가지십시오. 신념은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2부 불을 끌어당기는 행동의 습관. 5번째 법칙, 보수보다 더 많이 일하는 습관입니다. 찰스 슈왑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카네기 철강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시키는 일보다 항상 10%를 더했습니다.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공장을 돌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연봉 100만 달러를 받은 최초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100만 달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카네기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슈왑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십니까? 카네기가 답했습니다. 그는 받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이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요. 시니어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경비원분께 건네는 음료수 하나. 그 작은 덤의 철학이 당신을 우아한 시니어로 만듭니다. 6번째 법칙, 유쾌한 성격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9살의 소아마비에 걸려 평생 다리를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밝은 미소로 국민을 대했습니다. 대공황이라는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미국 국민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는 라디오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얼굴의 주름은 성격이 그리는 지도입니다. 밝게 웃으세요. 행운은 웃는 얼굴을 따라옵니다. 7번째 법칙, 자제력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했습니다. 특히 그는 화가 날 때 말을 아끼는 자제력을 평생 훈련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정치가로서, 과학자로서, 외교관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어른이 진짜 품격 있는 노년을 보냅니다.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할 때 바로 화를 내기보다 21번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 3초의 자제력이 여러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8번째 법칙, 저축하는 습관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의 두려움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다. 하지만 저축하는 습관은 그 두려움을 잠재운다. 앤드류 카네기도 젊은 시절 번 돈의 일부를 반드시 저축했습니다. 217달러 50센트를 빌려 철도 침대차 사업에 투자했고 불과 2년 만에 매년 5,000달러의 배당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지금이라도 작은 돈을 아끼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쌓는 일입니다. 제3부 당신을 깨우는 진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나폴레온 힐이 말한 악마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일 하면 돼. 넌 이미 늦었어.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80세에 에베레스트에 오른 사람도 있고 90세에 그림을 시작해 화가가 된 할머니도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40세에 포드 자동차를 설립했습니다. 그 전에 첫 번째 회사인 디트로이트 자동차 회사는 1901년에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 세계 최초로 자동차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들과 당신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이 법칙을 지금 당장 실행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남은 법칙들을 통해 당신의 영혼의 불을 지펴보겠습니다. 제4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9번째 법칙, 솔선수범과 리더십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리더십은 성공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고 솔선수범은 리더십의 토대가 된다. 앤드류 카네기가 전보배달원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카네기는 그동안 어깨너머로 익힌 전신 업무를 능숙하게 대신 처리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상사는 그 모습을 보고 감탄했고 카네기를 정식 전신기사로 승진시켰습니다. 솔선수범이란 누가 시키기 전에 스스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가족 모임에서 먼저 자리를 정리해 보세요.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작은 솔선수범이 여러분을 존경받는 어른으로 만듭니다. 10번째 법칙, 상상력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상상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상상력은 마음의 작업장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계획은 이 작업장에서 먼저 형태를 갖춘다. 라이트 형제는 원래 자전거 수리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늘을 나는 인간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 미친 소리 하지 마. 하지만 그들은 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3년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헨리 포드도 늘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자기 차를 갖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세상. 그 상상이 현실이 되어 오늘날 우리는 마이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십시오. 건강하게 손주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모습,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는 모습,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모습. 그 상상이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11번째 법칙, 긍정적인 정신 자세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고 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자유만큼은 절대 빼앗을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것이 운명을 바꿉니다. 12번째 법칙, 열정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미키 마우스를 만들기 전 수백 번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신문사에서 해고당했고 첫 번째 애니메이션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항상 꿈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열정은 전염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에 푹 빠져 있을 때 자식들도 친구들도 여러분을 존경하게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일을 할 때 열정이 없다면 이미 성공이란 단어는 생각지 말아야 한다. 열정은 지식을 행동으로 바꾸는 원동력이다. 13번째 법칙, 집중력입니다. 전화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돋보기가 햇빛을 한 점으로 모아야 불꽃을 일으키듯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에너지를 흘려보내지 마세요. 돋보기처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아침 마신 커피의 향기,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색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14번째 법칙, 역경으로부터의 배움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1만 번이 넘는 실패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1만 번이나 실패하셨는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에디슨이 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단지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알아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고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지혜라는 보물을 캐기 위한 삽질이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단언했습니다. 모든 역경 뒤에는 그만큼의 혹은 그보다 더 큰 이익의 씨앗이 반드시 숨겨져 있다. 제오브 완성된 삶을 위한 마지막 조각들. 15번째 법칙, 정확한 사고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정확한 사고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너무 늙었어. 그건 불가능해. 이런 말들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입니다. 에디슨도 포드도 카네기도 주변의 부정적인 의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만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의견인가? 정확한 사고는 여러분을 흔들림 없는 어른으로 만듭니다. 16번째 법칙,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은 모든 성공의 영순위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목표도 신념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것은 오래된 진리이지만 영원한 진리다. 걷기, 운동과 소식, 그리고 충분한 수면.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성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배가 80% 찼을 때 숟가락을 놓기,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기.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합니다. 17번째 법칙, 황금률의 실천입니다. 이 마지막 법칙 안에는 협동심, 관용, 습관의 힘이 모두 포함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17가지 법칙의 마지막을 이 황금률로 마무리했습니다. 황금률이란 무엇입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고대의 지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성인들이 강조한 진리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장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는 사람처럼 치욕적인 인생은 없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그는 번 돈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카네기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자신보다 더 현명한 사람들을 곁에 둘 줄 알았던 사람이 잠들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뛰어난 사람들과 협력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장점을 부각하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 있으면 가장 먼저 아픈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또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당신을 만든다. 좋은 습관이 쌓이면 그것은 숨쉬듯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마무리 결국 당신은 이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나폴레온 힐의 17가지 법칙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기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거장들의 사례가 여러분의 가슴속 불씨를 살렸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주름살 하나하나에는 앤드류 카네기의 지혜보다 더 깊은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성공이라는 멋진 드라마로 완성할 차례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의 17가지 법칙을 두 문장으로 요약해보자. 성공은 힘에서 나온다. 힘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지식이다. 여러분은 이미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할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기적 같은 하루가 시작됐다고 말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당당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결국 이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3부에 걸쳐 나폴레온 힐의 마지막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